늦은 밤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 도로에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차가 천천히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건 은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석주는 핑계를 대며 아내를 먼저 내려주고 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회사에 들러야 한다고요? 석준의 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저편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부부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은숙의 집은 잔잔한 행복으로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언니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케이크 촛불이 꺼지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사이로 미묘한 시선이 오갔죠. 형부 용태와 처제 해숙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인 용태는 사무실에 들러야 한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해숙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였죠. 오늘은 화요일이네. 기분 좋은 화요일이지? 그의 말은 무심한 듯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그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화요일이라는 암호 같은 말. 그것은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의 신호였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해숙은 남편에게 둘러댔습니다. 가게 주문 때문에 늦었어요. 하지만 이미 몇 차례 반복된 거짓은 남편 석준의 의심을 키워가고 있었죠. 한편 은숙 역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균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인근 저수지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태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몸은 줄과 쇠추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금된 흔적이 역력했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인들 상대로 사채놀이를 했답니다. 원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은 금전 갈등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죠.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뜻밖에도 석준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앞에서 담담히 자백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형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은숙은 눈물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시킨 거예요. 남편을 죽이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죠. 경찰은 둘의 관계를 추궁했고 불륜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은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건 그때 시작됐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 용태가 동생 해숙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두 자매의 삶은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협박과 폭력, 끝없는 공포 속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어요. 용태는 뻔뻔하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거야. 그렇게 자매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해숙은 형부에게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 성인이 된 딸마저 그 끔찍한 소나기에 희생되었죠. 이제는 끝내야 해. 그 악마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무너져.
은숙은 제부 석준과 함께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청부업자를 고용해 잠든 용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했죠. 쇠추와 줄은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장치였습니다. 법은 은숙과 석준의 범행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들은 살인의 공범으로 엄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참석한 이웃과 가족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25년간 이어진 폭력과 협박, 그리고 결국 가족마저 무너뜨린 악행은 용태 자신이 쌓아올린 무덤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자리에 눕게 되는 법이죠. 은숙과 해숙, 그리고 석준이 흘린 눈물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실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언이었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만약 그날 은숙이 더 일찍 세상에 도움을 청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해숙이 고통을 숨기지 않고 주변에 말했다면, 그리고 사회가 이들의 신호를 더 일찍 알아챘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정적이 감도는 저수지 위로 바람이 스칩니다. 그곳엔 아직도 수십 년간 억눌린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맴도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놓친 신호들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저수지의 비밀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